네,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어느새 또 7월달이 마무리되어서 7월의 운용 보고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리뷰를 먼저 간략하게 하고 저희의 펀드 성과 그리고 펀드 운용 경과가 어땠는지 좀 말씀드리고 다음 달에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은 2차전지 소재 종목, 그 중에서도 좀 일부 특정 종목 중심으로 굉장히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의 강력한 성장에 대해서 워낙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그로 인한 실적 성장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테마를 굉장히 순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대략 한 3.1%, 3.8% 각각 좀 상승을 했는데요. 항생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중국 지수인 항생 같은 경우가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면서 한 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7월 달에 중요한 건 당연히 2분기 실적 발표했던 내용들에 따른 기업별 차별화가 좀 많이 일어났고요. 차별적인 성장성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 좀 차별적인 성장성을 보여줬고요. 사실은 돌아오는 성장성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비가 좀 작년에 워낙 이제 코로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다 풀리면서 좀 소비가 굉장히 좋았던 것들이 올해는 그 높은 기저로 인한 부담감들이 좀 있으면서 미국 소비 둔화 우려 상황이 좀 발생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성장을 가져갔던 기업들이 좀 나타났고요. 결국엔 종목 간 차별화가 좀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좀 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액티브 ETF 전체적으로 연초 대비해서는 아웃퍼포먼스를 계속적으로 다들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한 달간을 보시면 글로벌 세계 펀드에서 아무래도 환율의 부정적인 효과가 좀 발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3% 정도 하락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글로벌 플랫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원화 가치 상승에 따라서 환율 하락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성과 기여한 부분들은 빅데이터 분석, 저희가 대장장에서도 플랫폼에서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상승했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 역량 측면에서는 과거부터 굉장히 증명되어 온 회사인데 기존에는 굉장히 매출 사이즈가 큰 정부 기관이라든지 관공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들이 커머셜, 일반 기업들, 다른 쪽으로 좀 계속 확장이 되면서 고객사 확장에 따른 이익의 성장이 충분히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 지배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우버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신규로 편입한 것이 메타와 세일스포스인데요. 이제 메타를 아까 이제 알파벳과 함께 말씀드렸던 약간의 차별적인 성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실적 관련해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타와 알파벳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광고 시장이 둔화되고 거기에 메타 같은 경우는 iOS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두 기업 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퍼포먼스 마케팅,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들어와서 광고를 하는 효과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고객들한테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이 AI 서비스를 더함으로써 기존에 받던 가격 대비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도 AI를 도입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몇 개를 번들로 그러니까 이제 패키징을 더해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을 신규로 편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비중 조정의 의미는 사실 AI 기술이 단순하게 그냥 기술을 새로 만들어낸 수준이 아니라 기술을 도입해서 실제적인 효용으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둔 비중 조정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리아 플랫폼으로 넘어가 설명을 드리면요. 코스피 대비해서 한 1%포인트 정도의 언더퍼폼이 발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부진한 것 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플랫폼 ETF를 처음 설정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중소형주인 엠로가 거의 한 10배에 달하는 기업가치 상승이 일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달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모바일 전통적인 플랫폼 기업들 중에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선택적으로 비중을 높였던 네이버 같은 경우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 상승했던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 조절 측면에서는 상승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부 있었고요. 뭐 하이브나 엠로 같은 기업들이 좀 비중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비중 상승한 측면과 비중 하락에서 제일 위에 보이는 게 롯데렌탈과 코웨이인데 저희가 렌탈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토렌탈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롯데렌탈이 지금 굉장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기업가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도한 기업가치 하락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코웨이와 전환해서 비중 이동을 하였고요. 뭐 사실은 이 렌탈 시장 자체가 침투율이 아직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차 구매 혹은 뭐 중고차 구매에서도 렌탈 비즈니스가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효용이 더 높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계속적인 성장을 바라보면서 롯데렌탈이 신규로 편입되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장장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인데요. 시장 대비해서 좀 언더퍼폼하는 폭이 컸고요. 그렇게 나타났던 이유는 사실 뭐 저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건 AI나 전력 반도체 기업의 강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좀 고편입해놨던 가정용 인버터 시장의 1등 기업인 엠페이지라든지 유럽에서 LCC 1등을 하고 있는 라이언에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저희한테 작용을 했고요. 그런 것으로 인한 좀 변화가 좀 언더퍼폼에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장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는 나름대로의 성장성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임상 승인을 받고 실제 약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버텍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비중을 좀 확대했고요. 뭐 플랫폼에서도 설명드렸던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장장이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 전방 시장이 워낙에 큰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장장의 관점에서도 활용 가능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팔란티어도 좀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중 하락 종목으로는 이제 모더나에 대한 편출이 있었고 나머지 종목들 일부의 차익 실현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전체 액티브 ETF들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사실은 저희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쏠림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뭐 그러한 쏠림에 노출되었던 종목들이 아닌 종목들을 가지고도 굉장히 큰 아웃퍼폼이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범핑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는 ISC 같은 경우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저희가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거기에 또 이제 미세 공정에서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인 EUV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 및 부품을 하고 있는 장비 부품을 하고 있는 뭐 FST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산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막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선택적으로 뭐 미세 공정에 첨단화는 계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의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종목을 선택해 놓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포트폴리오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비중 조정에서는 K-POP 인더스트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또 K-POP을 뭐 대장장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엔터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큰 우리의 이제 문화적인 소비에 대한 전방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 뒤에서 K5라는 것을 하고 있는 SM 같은 경우는 저희는 대장장이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 SM에 대한 비중 확대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뭐 다른 이제 소재나 그 투자 포인트들을 조금 더 좁혀서 SK하이닉스보다는 다른 이제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기업들로 저희가 넘어간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에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는 성과가 있었는데 지난달에도 좀 비슷하긴 했지만 미국 소비 둔화 우려에 따라서 부정적 영향이 소비재 종목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실적 발표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저희 포트폴리오에 작용했습니다. 뭐 인모드, 우버, 에르메스, 메타 같은 기업들은 저희한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미진했던 뭐 치폴레라든지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하는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영에이지 같은 경우는 트렌드 변화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트렌드가 영에이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비중 변화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상승, 특히나 신규로 편입된 것에서는 알파벳, 메타, 랄프로렌, 미니소가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아마 알파벳, 메타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AI에 관련된 건데, 메타의 지금 성장성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라는 지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영에이지에서 편입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랄프로렌, 미니소 같은 경우는, 랄프로렌은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의상을 이렇게 입고 온 것도 랄프로렌은 신규를 편입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뭐 저희가 요즘에 이제 젠지 세대들 사이에서 올드머니 패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좀 돈이 많고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쉽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동부권, 뭐 굉장히 좋은 미국의 동부권 대학들의 옥스퍼드 셔츠 딱 입고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랄프로렌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 지금 좀 약간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주 그렇게 엄청나게 핫한 건 아니지만 작년 정도부터 굉장히 랄프로렌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에서도 좀 브랜드 가치가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한 10배 초반 정도의 PER밖에 안 받는 브랜드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를 편입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트렌드가 계속될지는 저희가 좀 실적도 보고 트렌드도 보면서 계속 비중 변화의 포인트가 있겠지만, 이렇게 좀 저희가 영에이지에서 트렌드로 올라오는 것들은 충분히 기업으로서도 괜찮은 기업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편입을 하면서 활용할 생각이니까 영에이지의 포트폴리오 특성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중국 소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중국 소비 중에서도 중국이 지금 이제 교외 아울렛 같은 수요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이제 그런 아울렛에서 좀 소비가 많이 되는 것들도 과거보다는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사실 랄프로렌 같은 경우도 아울렛에서 소비가 많이 되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중국 소비의 회복 관점에서도 저희가 좀 편입을 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생활용품 브랜드로 1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약간 우리나라의 뭐 아트박스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IP들과, 그러니까 캐릭터 IP들과 협업을 하면서 좀 영에이지들 사이에서 빠르게 좀 확산이 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도 계속적으로 좀 확산을 하면서 성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미니소도 편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편에서 뭐 샘소나이트 같은 경우는 그 미니소라는 그 홍콩 상장된 기업으로의 대체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하거나 종목을 편출입할 때는 그거보다 더 나은 대안들이 있고 그거보다 더 좋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찾았을 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로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펀드들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2분기, 그러니까 2분기의 실적 발표가 7월 달에도 이루어졌고 8월 지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 좀 특징적인 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소비의 둔화 우려, 뭐 사실은 성장이 나오지 않고 역성장으로 가는 브랜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차별적인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럭셔리 기업에서도 그런 성과들의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저희한테 성과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에르메스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지역의 성장률이 18% 성장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분기에. 이런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여준 반면에 뭐 루이비통 그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였고 프라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리슈몬 그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다른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르메스는 좀 차별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들 중에서 차별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에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이런 브랜드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차별화는 메타와 뭐 스냅을 보시면 되는데, 메타와 뭐 알파벳, 그리고 또 다른 좀 이제 군소, 뭐 SNS 같은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적용하면서 광고효율을 올렸을 때 이거를 솔루션 단위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광고주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플랫폼부터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는 게 사실 메타랑 알파벳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광고가 거래되는 애드 익스체인지까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다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고주들한테 이 효용을 바로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랫폼의 파워가 높아지면 되는 건데, 사실 유튜브의 지배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메타에서도 인스타그램의 성장성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플랫폼은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AI의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반대편에서 예를 들면 스냅 같은 경우는 영에이지들 사이에서 사실 뭐 MAU나 DAU 같은 이제 월간 활성 사용자나 일간 활성 사용자 같은 숫자는 늘어나는데,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역성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AI를 통해서 정밀하게 광고 타겟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아닌 기업들, 결국에 이제 상위 기업들과 아닌 기업들의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적인 실적의 양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에도 이어지는 실적 발표에서 계속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려고 하고요. 결국에는 차별적인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서 액티브한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러한 액티브 장세가 계속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이거는 사실 뭐 저희 포트폴리오 상에서 당장 반영할 수 있거나 하는 거라기보다 앞으로 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상장 여부가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현재 이제 선물로 ETF가 형성된 거는 있는데 현물로 ETF가 상장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현물 ETF만을 다룰 수 있는 수많은 뭐 기관 자금이라든지 전 세계 자금들이, 이제 제도권 자금들이 비트코인 ETF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은 현물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매수세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저희는 이런 수급 관점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사실은 이더리움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이 중개하는 모든 서비스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중개자로 있는 모든 산업에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ETF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제도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또 과연 그럼 이더리움은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파괴적 혁신이라는 거는 저희 에셋플러스에서 항상 스텝 5 분석에서 스텝 1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산업의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확산됐을 때 과연 이 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영향을 받는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거고요. 시장에서의 조정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ETF 상장이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함께 호흡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25일에 다이나믹 시니어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장돼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월간 운용복으로도 함께 이제 찾아뵙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혁신을 담아내는 플랫폼과 대장장이, 소비를 담아내는 영에이지와 다이나믹 시니어,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100년 갈 수 있는 충분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저희가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